굉장히 가렵고 화장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드러날 정도의 각질, 되게 위생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힘들고. 사실은 이 지루성 피부염은 저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처음 진단받고 증상이 제일 심했던 시기는 대학생 때. 처음엔 여드름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도 안 났던 여드름이 대학생이 되니까 나네 하고 여드름 치료를 좀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단순히 여드름이 아니고 굉장히 가렵고 해당 부분에 붉어지는 발적 이런 것도 좀 심하고 해서 다시 피부과를 찾았더니 지루성 피부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염증성 질환인 거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여드름이 같이 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여드름이 지루성 피부염이지는 않아요. 두 개의 병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피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해당 부분에 이제 막히면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지면서 그 국소적으로 모낭 있는 곳 중심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염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모낭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피부 전반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해당 부위의 피지의 분비가 원활해지면서 각질이나 다른 문제들이 좀 같이 겹쳐서 생기죠. 피부염이기 때문에 피부가 있는 어느 곳에든 생길 수 있는데 많이 생기는 곳은 정해져 있기는 하죠. 가장 흔한 곳이 중에 하나 두피인데, 두피는 주된 증상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듬. 각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비듬처럼 쭉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해당 부위를 계속 이렇게 긁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피딱지나 진물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가 나올 수 있지만 기름이 많이 끼는 곳 있죠. 이 미간 사이에 있는 데나 옆쪽으로 해가지고 좀 생기기도 하고, 두피랑 이어져서 목 뒤부터 시작해서 이 등까지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간지럼증이나 아니면 우리 등드름이라고 하죠. 이런 여드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얼굴과 다르게 등이나 가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처가 생긴다거나 여드름이 생겼을 때 흉이 굉장히 심하게 지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데 병변이 생겼다고 하면 본인이 안 보이는 곳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크게 흉이 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던 부위가 이제 얼굴 위주로 있고 등, 목 뒤쪽 등이랑 두피 일부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좀 넓은 편이라서 이소트레토닌이라고 하는 피지 자체를 좀 말리는 약이 있어요. 먹는 약. 그 약을 먹게 되면 온몸의 피지 분비 자체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긴 하지만 효과가 좀 빠른 약이라서 그 약을 먹었었고요. 국소 부위에 필요한 부분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것들도 같이 바르면서 했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호르몬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을 하거나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인체 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당 부위 피부에 위축이 온다거나 혈관이 확장이 된다거나 나중에 끊었을 때 여드름이나 정말 그리고 많은 용량을 길게 사용했을 때는 전신적인 부작용까지 올 수가 있어서 반드시 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 하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루성 피부염은 특성상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처방이 너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 말고요, 면역 억제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고를 대신해서 처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스테로이드 제제보다는 그 면역 억제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를 쓰거든요. 샴푸 같은 경우는 처방전 없이도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샴푸가 있거든요. 약국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거품을 낸 다음에 바로 헹궈내지 마시고 좀 방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피에까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샴푸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고, 보통 지루성 피부염을요 평생 끌고 가야 되는 질병이다 라고 많이 설명을 드려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딱 밝혀져 있으면 이제 그것만 제거가 가능할 텐데,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있다고 보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면역 체계 문제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좋아졌다가도 내가 몸 관리를 잘 안 하고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면 다시 언제든지 심하게 올라오고요. 보통은 이제 심한 부분,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 부분 위주로 올라오긴 하지만 해당 부위가 매번 바뀌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늘 올라오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면 다른 부분에도 생기고 두피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평생 그냥 내가 잘 관리를 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죠. 의사연! 심해진 상태에서 꼭 피하셔야 되는 거는 열이 많이 오르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염증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 담배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습관 중에서는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름이 많은 음식들이나 초콜릿 같이 당류가 높은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곰팡이 감염 같은 것들이 이제 곁들여져서 같이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땀 흘리고 난 후에는 바로바로 씻어주는 것, 또 사우나 너무 오래 있는 것도 그 열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